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수능 사회문화 해설을 맡은 한수고등학교 교사 김현석입니다. 네, 이번에도 7개의 해설을 준비했으니까요. 같이 풀어보면서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수집 방법에 관한 문제였죠.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갑은 진로집중학기제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서 땡땡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한 학기 동안 참관하면서 관찰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네요. 네, 이 표현에서 갑은 참여관찰법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관찰하면서 일지를 작성하였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보니까 마지막 문장을 보니까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점에서 갑은 질문지법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은 학생들의 교우 관계와 학교 생활 만족도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이 발행한 심층 면접에서만 보면은 낚이겠죠. 네, 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연구기관이 발행한 연구 보고서를 분석했다라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문헌연구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네, 심층 면접이라는 것에 낚여가지고 바로 면접법이라고 사용하는 이야기를 순간 낚이게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또 역시 구조화된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라고 하면서 질문지법을 활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갑은 A, B, 을은 B, C를 사용했다라고 하는데 갑과 을이 동시에 사용한 B는 질문지법이 되겠구나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A는 참여관찰법, C는 문헌연구법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A는 B와 달리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에 주로 사용된다. 네,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라고 하면은 우리가 양적 연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A는 참여관찰법이었고 참여관찰법은 주로 질적 연구에 사용되는 그런 연구 방법입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리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2번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C와 달리 연구 대상자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네, B는 질문지법이었고 C는 문헌연구법이었죠. 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연구 대상자와 언어적 상호작용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질문지법이 맞습니다. 네, 이 세 가지 외에도 면접법에서 역시 언어적 상호작용이 반드시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해당 선지 내용으로는 우리가 질문지법이랑 면접법 두 가지를 기억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네, 3번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C는 A에 비해 연구 대상자와의 정서적 교감 형성을 중시한다 라고 되어 있죠. 네, C는 문헌연구법이었고요. A는 참여관찰법이었습니다. 네, 문헌연구법은 자기가 연구 결과물들을 탐독하면 되는 거겠죠. 네, 연구 대상자와의 정서적 교감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이 설명은 우리가 면접법을 이야기할 때 나타내는 그런 설명이니까 면접법과 관련된 자료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네, 다음 4번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B씨에 비해 다수를 대상으로 한 자료 수집에 유리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A는 참여관찰법이었죠. 다수를 대상으로 한 자료 수집에 유리한 것은 우리가 질문지법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4번도 틀리게 됩니다. 네, 그럼 마지막 5번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C는 A, B와 달리 질적 자료의 수집에 주로 활용된다라고 나와 있죠. 네, C는 문헌연구법이었고 A는 참여관찰법, B는 질문지법이었습니다. 네, 질적 자료의 수집에 주로 활용되는 것은 참여관찰법이고요. 지금 보고 있는 문헌연구법은 질적 연구든 양적 연구든 모두 다 많이 사용된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나와 나머지 비질문지법은 주로 양적 연구에 활용된다라는 거 비교해서 알아두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5번 역시 틀린 게 되는 거고요. 3번의 답은 2번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네요.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4번입니다. 네, 기가일상 우리가 기능론, 갈등론, 상상론을 구분하는 그런 문제였는데요. 네, 기존과 다르게 우리 마지막 교사의 말이 꽤나 중요하게 작용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기존의 유형에서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회가 유기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설명은 우리가 어떤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그쵸, 바로 기능론에 관한 설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일단 갑은 A가 기능론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하위 요소가 사회 전체의 존속과 통합을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네, 지금 이 얘기도 기능론에 해당하는 이야기겠죠. 네, 우리가 보던 것과 좀 다르죠. 끝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한 B는 사회 각 부분에 존재하는 복잡한 관계를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단순화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갈등론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갑은 기능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을은 기능론과 갈등론을 섞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사의 마지막 내용을 잘 봐야 하는 겁니다. 네, 갑은 옳게 이야기했고 을은 틀리게 설명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을의 설명에는 B의 내용은 없고 A와 C의 내용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갑의 내용이 맞았기 때문에 A는 기능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을의 내용은 기능론과 C의 내용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C는 갈등론, 나머지 B가 상상론이 되는 거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A에서 C를 찾아주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그 아래에 있는 선지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는 B와 달리 개인의 상황 정의와 의미를 해석을 강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A는 우리가 기능론이라고 찾아냈었죠. 지금 나와 있는 이 설명은 우리가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관한 설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1번은 틀린 선지가 되는 겁니다. 네, 2번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C와 달리 사회에 내재한 구조적 모순을 중심으로 사회 현상을 설명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B는 상상론이고 C는 우리가 갈등론이라는 거 알고 있죠. 지금 나와 있는 이 설명은 우리가 갈등론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2번 역시 틀리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는 A와 달리 기득권층의 이익을 옹호한다는 비판을 받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C는 갈등론이었죠. 기득권층의 이익을 옹호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기능론이기 때문에 3번도 틀리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4번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립과 갈등을 사회의 본질적 속성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으로 A와 B를 구분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죠. 네, A는요 기능론이었고 B는 상상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해당하는 어떤 대답을 하냐면은 기능론은 아니오라는 질문을 할 것이고 상상론도 아니오라는 질문을 하겠죠. 답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분할 수 없는 게 맞고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이 해당 질문은 우리가 갈등론에서 예라고 할 질문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비교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5번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각 제도의 상호 의존적 관계에 주목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B와 C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A는 B는 상상론이었고요. C는 갈등론이었죠. 네, 해당 질문은 우리 기능론에서 예라고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상상론과 갈등론에서는 아니오라고 답변을 할 그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B와 C를 구분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 선지는 틀린 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고 이렇게 4번 정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이번 사회문화 수능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은 그런 문항으로 기록이 되었는데 한번 같이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화의 속성에 관한 문제였죠. 네, 교사의 말을 들어보니까 갑에서 무에게 문화의 속성 5가지를 서로 다르게 한 가지씩 배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갑이 이야기하는 사례를 읽어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공유성이 부각된 사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을이 제시하는 사례, 예전과 다르게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 택시를 타다가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늘어났다. 요즘에는 이렇게 변화했다. 네, 변동성이 부각된 그런 사례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병은 축적성, 정은 전체성, 무는 변동성이 부각된 사례를 제시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도 교사의 말이 꽤나 중요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네, 갑과 정은 배정받은 속성이 부각된 사례를 제시했다. 네, 옳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A는 공유성이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을이 배정받은 속성 이것은 우리가 남은 속성이 학습성밖에 없기 때문에 B는 학습성이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을은 무가 배정받은 속성, 네, 변동성 이야기였고요. 병은 학습성, 네, 가에는 학습성이 부각된 속성 사례가 들어가야겠네요. 네, 무는 병이 배정받은 속성, 네, 병은 축적성을
배정받았기 때문에 다에는 축적성이 들어간 사례가 들어가야 한다. 이 정도로 잡고 잘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문화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변동성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A는 공유성이기 때문에 1번은 틀린 선지가 됩니다. 네, 다음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사회 구성원이 문화를 후천적으로 습득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후천적으로 습득하는 그 성질 우리가 문화의 학습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B는 학습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2번은 맞는 선지가 됩니다. 네, 일단 답은 이렇게 찾을 수 있었는데 아래에 있는 내용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에는 어릴 적 자전거 타는 방법을 부모에게 배워서 능숙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된 것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은 우리가 학습성이 부각된 그런 사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가에는 학습성이 부각된 사례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선지에서는 없다라고 이야기했네요. 네, 해당 사례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도 틀린 선지가 됩니다. 4번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는 기존의 자전거에 변속기가 추가되고 충격 흡수 장치가 더해지는 것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일단은 나에는 전체성이 부각된 사례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해당 사례는 문화 요소에 무언가 추가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네, 바로 축적성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린 선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에는 축적성이 부각된 그런 사례가 들어가야겠죠. 하지만 지금 선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자 무엇인가 기업이 상품을 개발하고 정부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나타나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의 문화 요소가 다른 곳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전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에는 축적성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해당 설명은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5번도 틀린 내용이고요. 답은 2번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번은 계층이동 문제였는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는 갑국과 을국의 세대 간 계층이동 현황을 나타낸 것이고 C에서 A로 하강이동되고 C에서 B로 상승이동된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보고서 A, B, C가 어떠한 계층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겠죠. 네, C는요 A로 하강이동도 가능하고 B로 상승이동도 가능하다. 그러면은 C는 중층이 되고 A는 하층, B는 상층이 되겠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A, B, C가 무엇인지 체크하고 넘어갈 수가 있게 되겠죠. 네, 이렇게 써두고서 우리 아래에 있는 그 선지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국은 자녀 세대에서 완전 평등한 계층 구조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가 갑국 자녀 세대에서 상층 6점 6개 그리고 중층과 하층에서도 점 6개 찍혀가지고 666이 되는 것을 노리고 낸 함정 선지입니다. 네, 완전 평등한 계층 구조라고 하면요 상중하로 나뉘지 않고 한 계층에서 모두가 똑같이 있는 것을 보여주어야겠죠. 그래서 1번은 틀리게 됩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은 자녀 세대에서 중층인 사람의 수는 각국 2번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의 자녀 세대에서 중층인 사람의 수는 각국의 부모 세대에서 상층인 사람의 수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표 안에 있는 점 하나당 그냥 1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외국의 자녀 세대에서 중층인 사람 수는 이쪽 표에서 C를 세보면 되는 거겠죠. 네, C에 속한 사람들은 총 4였고요. 그래서 여기는 4라고 써주고 각국의 부모 세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국의 부모 세대의 상층인 사람의 수는 B를 확인해 보면 되는데 이쪽도 4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다라고 표현한 이 선지는 틀린 내용이기 때문에 2번도 틀리게 됐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3번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국은 을국과 달리 부모 세대 중층에서 세대 간 하강 이동이 발생하지 않았다. 네, 부모 세대 중층에서 자녀 세대 하층으로 간 사람들이 있냐 없냐를 따져보면 되는 거겠죠.
먼저 갑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국의 중층은요, 지금 이쪽에서 C를 확인해 보면 되는 거겠죠. 네, C에서 A로 이동, 그러니까 하강 이동은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러면은 갑국은 3만큼 하강 이동이 일어났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을국은요, 보면은 중층 C고요. 그리고 C에서 A로 6만큼 이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 역시 틀렸다. 각국과 의국 모두 하강 이동이 발생했다라는 거 확인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4번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국은 개방적 계층 구조, 을은 폐쇄적 계층 구조이다 라고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계층 이동 결과를 바탕으로다가 단지 4번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국은 개방적 계층 구조, 일국은 폐쇄적 계층 구조이다 라고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계층 이동 현황을 가지고서 각 국가의 계층의 폐쇄성 정도를 확인해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얼마나 많이 이동했는가 그 비율 따져가지고 누가 더 개방적인가 정도의 비교는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단언할 수는 없다라는 거, 이런 개방성, 폐쇄성을 단언할 수는 없다라는 거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린 선지가 됩니다. 다음으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국의 부모 세대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 의국의 자녀 세대 계층 구조는 모래시계형이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은 부모 세대의 각 계층별 인구를 확인해 봐야겠죠. 네, 부모 세대에서 하층은요 총 9라고 하는 인구가 있었고요. 상층은 4, 그리고 중층은 5라고 하는 인구가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네, 하층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층, 상층이니까 피라미드형이 맞겠네요. 그럼 다음으로 을국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국의 자녀 세대 계층 구조는 모래시계형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먼저 A는 10이고요. B는 6이고 C는 4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래시계형이라고 하면은 하층 인구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상층, 중층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층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상층, 중층 이렇게 가기 때문에 외국 자녀 세대 계층 구조는 모래시계형이 맞구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확인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제도 문제였는데요. 우리가 9월 달에 풀어봤던 문제랑 굉장히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풀이 방법도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네,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랑 동일하다. A는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이고 B는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전액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제도이다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네, 이 점에서 A는 사회보험이 될 거고 그리고 B는 공공부조가 될 거다라는 점 바로 캐치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표는 각국의 전체 인구 중에서 A, B 수급자 비율과 시기에 따른 비율 차이를 나타낸 것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T년 대비 T 플러스 30년에 각국의 전체 인구는 50% 증가하였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T년의 전체 인구를 1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T 플러스 30년의 전체 인구는 150명이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겠죠.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내용 보면서 조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 1은 T년의 수급자 비율이 나타나 있는데 T 수급자는 40%, D 수급자는 15%, A와 B의 중복 수급자는 8%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옆에 있는 벤 다이어그램에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A랑 B랑 이렇게 써 두면요. A와 B의 중복 수급자가 8%라고 하면요. A만 수급하는 수급자 비율은 32%, B만 수급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7%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체 인구를 그냥 전체 집합유로 표시한다라고 하면요. 아무것도 수급받지 않는 사람은 53%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표 2 보면서 아래에 있는 벤 다이어그램도 같이 채워보도록 할게요. 표 2에는 T년 대비 T 플러스 30년의 수급자 비율 차이가 나타나 있습니다. 수급자 비율 차이가 무엇인지는 여기 각 주에 잘 나타나 있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자 비율 차이는 T 플러스 30년의 수급자 비율에서 T년의 수급자 비율을 뺀 것이라고 나타나 있는데 A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네, A에만 해당하는 수급자가 2라고 하는 건요. 얘를 네모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니까 2가 나왔다라는 이야기겠죠. 한마디로 저 네모는 34가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채워주면은 t 플러스 30년도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채워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전체 집합을 U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무것도 수급하지 않는 사람은 전체에서 46%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은 T년과 T 플러스 30년의 수급자 비율을 정리했으니까 이제 아래에 있는 선지 보면서 문제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선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T년의 전체 인구 중 부정적인 낙인이 발생할 수 있는 제도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비율은요. A와 B의 중복 수급자 비율보다 크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는 제도는 우리가 공공부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B가 되겠죠. 네, B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비율은요. 7%로 나타나 있고요. A와 B의 중복 수급자 비율은 8%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얘가 더 컸죠. 그렇기 때문에 7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했던 1번 선지는 틀린 내용이 됩니다. 다음으로 2번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T 플러스 30년에 수혜자 비용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수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이것과 T년에 A나 B 어느 것도 받지 않는 비수급자 수 이것을 비교하는 문제였습니다. 일단은 수혜자 비용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는 우리가 사회보험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네, 이제는 우리가 전체 인구가 150이랑 100이라는 이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수급자 수를 구해 볼 겁니다. T 플러스 30년의 A 수급자 수는요. 네, 150명의 50%가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75명이 될 거고요. 그리고 T년에 A나 B 어느 것도 받지 않는 B 수급자 수는 100명의 53%, 한마디로 53명이 될 겁니다. 네, 75명이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수가 더 많다라고 이야기했던 2번은 옳은 선지가 됩니다. 답은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였는데 그 아래에 있는 선지들도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T 플러스 30년에 강제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 이것은 A와 B의 중복 수급자 수보다 적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네, 일단은 강제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는요. 우리가 A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일단은 우리가 수를 구하기 전에 또 다른 풀이법을 하나 볼 건데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50명 중에서 몇 퍼센트 이걸 적용해서 수를 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결국에는 T 플러스 30년 내에서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비율로만 보고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A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비율은 34%였고 A와 B의 중복 수급자 비율은 16%였기 때문에 어쨌거나 150명의 34%, 150명의 16% 비슷하게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어쨌거나 34%가 더 크다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다라고 이야기했던 3번은 틀린 선지가 되는 거겠죠. 그럼 다음으로 4번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T년에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급자 수가 나왔고요. T 플러스 30년에 사후 처방자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급자 수가 나타났습니다. 일단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A가 되겠고요. T 플러스 30년에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 네, 이것은 우리가 공공부조라고 이야기를 하죠. 수를 구하면은 그 T년의 사회보험 수급자 수는 100명의 40%, 40명이 되는 거겠고요. 그리고 T 플러스 30년의 공공부조 수급자의 수는 150명의 20%, 30명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2배라고 표현한 4번 선지 역시 틀린 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5번 선지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T년 대비 T 플러스 30년의 A 수급자 수의 증가율, B 수급자 수의 증가율 이것을 비교하는 문제였죠. 그러면 우리가 수급자 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어렵지 않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T년에 A 수급자 수는 40명이었고 T 플러스 30년에는 75명이 되었죠. B 수급자 수는요. T년에 15명이었었는데 T 플러스 30년에는 30명이 되는 것을 위해서 쭉 확인해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증가율을 일일이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짚고 넘어갈 수도 있어야겠죠. 지금 보면은 B는 100%가 증가해서 2배가 되었는데 지금 보니까 A는 2배가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증가율이 B가 더 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의 증가율이 더 크다고 이야기했던 5번은 틀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지들도 다 정리할 수가 있게 되었네요. 다시 한번 답은 2번이라는 거, 그리고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된다라는 거 언급해 두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사회와 정보사회를 비교하는 그런 문제였죠. 우리는 먼저 A랑 B가 무엇이 산업사회고 무엇이 정보사회인 찾아 나가야 되는데 이 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보 제공자와 수용자 간 구분은요, 우리가 산업사회가 정보사회가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해당 질문에서 아니요라고 했을 때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B는 정보사회, 그리고 A는 산업사회, 이렇게 잡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일단 이렇게 잡아두고 아래에 있는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는 B에 비해 물리적 거리가 사회적 관계 형성에 미치는 제약 정도가 크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정보사회에서는 줌이라던가 아니면은 인터넷이라던가 이런 것을 통해서 온라인 소통이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 거리가 산업사회에 비해서 조금 덜 제약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 정도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했던 그것은 산업사회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선지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니은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사회의 다원화 정도가 들어간다면 기억은 1점이다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일단은 사회의 다원화 정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보사회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지금 위에 있는 질문에서 A는 산업사회였고 B는 정보사회였습니다. 네, 지금 나와 있는 해당 내용이 가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내용이 틀리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1점이 아니라 0점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선지다, 이렇게 잡고 넘어갈 수 있겠네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 0점이라면 가에는 가정과 일터의 교섭 정도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일단은 예라고 이야기를 했고 A는 산업사회, B는 정보사회이기 때문에 지금 기억에 1점이 들어가느냐 2점 0점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가에 들어갈 답변은 약간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옳은 내용이 되기 위해서는 만약에 기억이 1점이라고 하면은 산업사회가 정보사회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들어가야 되고요. 0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산업사회보다 정보사회가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우리가 산업사회보다 정보사회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디귿에서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나타나 있죠. 네, 지금 이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있는데 없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선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 이렇게 정리하고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2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비 문제가 또 나왔는데 어렵지 않게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표는 각국과 의국의 인구구조 변화를 비교한 것이다.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에 각국의 전체 인구는 10% 감소했고요. 의국의 전체 인구는 20% 감소하였다. 단 T년에 각국과 의국의 전체 인구는 동일하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T년 각국의 전체 인구를 100명, 의국 T년의 전체 인구를 100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T 플러스 50년의 각국의 전체 인구는 90명이 되고 의국의 전체 인구는 80명이 되겠다라는 내용들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내용 보면서 우리가 노유부 표라고 이야기하는 것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 인구 대비 15에서 64세 인구 비율이 나타나 있는데 결국에는 전체 인구 대비 부양 인구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 거겠죠. 네, 각국을 보면은 T년에 50%, T 플러스 50년에 60% 나오고 있고요. 의국은 50%, 55%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노령화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년 각국의 노령화 지수는 25라고 나타나 있죠. 네, 지금 보면은 우리가 T년 노년 인구를
노년 인구 비중을 A라고 이야기하고 유소년 인구 비중을 B라고 이야기했을 때 A 더하기 B는 50이라는 것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B분의 A 곱하기 100이라고 하면은 얘가 25가 나올 거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각 국가의 T년, T 플러스 50년 노년 인구와 유소년 인구 비중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도 똑같이 하면은 구할 수 있을 테니까 한번 직접 구해 보기를 바랄게요. 네,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고 아래에 있는 선지 내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선지입니다. T년과 T 플러스 50년 모두 각국은 외국에 비해 저출산 현상이 강하게 나타난다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저출산 이야기할 때에는 합계 출산율을 봐야겠죠. 네, T년의 합계 출산율을 비교하니까 각국은 4.2, 을국은 1.5. 을국에서 저출산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것만 보고서 1번은 틀린 선지대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T 플러스 50년도 보도록 할게요. 네, T 플러스 50년에 각국은 1.8이고 을국은 0.9였습니다. 을국이 저출산 현상이 더 강한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1번은 틀린 내용이 됩니다. 2번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T년과 T 플러스 50년에 각국과 을국은 모두 초고령 사회이다 라고 나타나 있는데 초고령 사회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렇게 나타나 있죠. 전체 인구 중에서 노년 인구 비중이 20% 이상이면은 우리가 초고령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T년의 각국은 초고령 사회가 아니죠. 나머지는 다 초고령 사회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은 틀린 선지가 되는 거겠죠.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년 대비 T 플러스 30년의 노령화 지수 증가율 을국이 각국보다 크다라고 나타나 있는데 이것들을 비교해보면 되겠죠. 네, 각국은 25가 100이 되었기 때문에 300%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을국은 2배도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증가율이 100%도 안 될 거다라는 거 빠르게 캐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을국이 각국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했던 3번은 틀린 선지가 되는 거겠죠. 다음으로 4번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소년 인구 수를 비교하는 문제였습니다. T년의 을국의 유소년 인구는 100명에 20%이니까 20명이 될 거고요. T 플러스 50년의 각국의 유소년 인구는 90명에 20%이기 때문에 18명이 될 겁니다. 20명은 18명보다 크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은 맞는 선지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답도 이렇게 찾아나가면 끝이 나는 건데 아래에 있는 5번 선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T년의 노년 인구는 을국이 각국의 3배이다 라고 나타나 있는데 T년의 노년 인구를 보면은 을국은 100명이 30%인 30명이 되는 거고요. 각국은 100명이 10%인 10명이 되는 겁니다. 3배는 맞는 표현이네요. 다음 내용도 보도록 할게요. T 플러스 50년의 노년 인구는 을국이 각국의 1.5배이다 라고 나타나 있는데 T 플러스 50년의 노년 인구를 비교하면은 을국은 80명에 30% 24명이 되는 거고요. 각국은 90명에 20% 18명이 됩니다. 1.5배라고 하면은 24명이 아닌 27명이 되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5번도 틀린 내용이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답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4번이고요.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됩니다. 정형화된 풀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연습하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제 다음 수능에 임하는 친구들 잘 준비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풀이를 마무리하고요. 해설 강의 들으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